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희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는데 불기소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무혐의, 기소유예, 그다음에 가벼운 벌금형 등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B씨의 차량이 3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며 사고가 날 뻔하자 경적을 울리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추월해 B씨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 등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결국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검찰에 A씨를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송치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교통 관련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 혐의 없음 어떻게 이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사고가 날 뻔하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던 것뿐이며 이후 B씨가 기분이 나빴는지 A씨의 진료를 막으려고 하자 B씨를 추월하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계속해서 A씨를 막으니까 이를 피해 추월하게 된 것뿐이다. 뭐 밀어붙인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 등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A씨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초기에 대응했으면 아마 불송치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혼자서 대응하다가 송치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즉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 제가 의견서를 좀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특수협박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좀 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좀 높게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본 사안도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불송치가 나왔을 것 같은데 경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불기소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본 사례에서 좀 일찍 왔으면 더 빨리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되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그럼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실 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